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시회 분석 및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간에 우리는 전시회를 찾아내는 방법, 우리 제품 이번에 전시회 나가야 되는데 어느 나라, 어떤 도시에서 언제 열리는 어떤 품목 전시회가 좋을 것인가 찾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그죠? 그 중에 그래도 제일 괜찮은 그 사이트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코트라에서 만든 gep.or.kr G 알파벳 G요. girl 할 때 G, 그 에너지 할 때 E, 피아노 할 때 P, gep.or.kr 여기서 품목별로, 국가별로, 도시별로, 기간별로, 날짜별로 찾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한 전시회를 찾았을 때, 그러면 어떤 전시회가 좋은지, 이 전시회가 괜찮은 전시회인지, 참가할 만한 전시회인지 아닌지 분석해보는, 평가해보는 그러한 그 항목들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우선 먼저는 그 전시회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화장품 전시회를 나오고 싶다.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카스메틱 쇼 이런 데 나가셔야 되는데 뭐 뷰티 이렇게 돼 있으면 뷰티도 화장품 아니야? 약간 달라요. 거기다가 뭐 헤어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이게 그 헤어 살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나올 수도 있고요. 그쵸? 예, 그게 좀 다르다. 뭐 샴푸라든지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 좀 달라요. 헤어 케어 용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맞는 전시회를 찾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해당 산업 분야 국제적인知명도나 영향력. 그래서 그 예를 들면 화장품을 제가 자꾸만 얘기를 해드리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많이 하는 게 화장품이니까 화장품 같으면 그知명도가 있는 브랜드 밸류가 있는 전시회가 대표적인 게 코스모 프루프라는 거예요. 코스모 프루프. 이게 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뭐 홍콩에서 열리고 그러니까 그 브랜드 가지고 세계를 돌아가면서 큰 도시에서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요 참가 업체 현황, 그다음에 품목 구성, 전시에 참가하는 거래선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좀 보여드렸죠, 그죠? 그랬을 때 어떤 특정 전시회를 딱 검색했을 때 그 전시회 그 히스토리를 쭉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으며, 그 적어도 한 10년 이상은 된 전시회들이 좋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전시회 참가 바이어, 그 다음에 일반적인 내방객, 뭐 이런 것을 쭉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거요. 전시회 규모. 예, 전시회 규모, 그리고 참가 업체 수. 그러니까, 그, 엑스비터가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참관객, 내방객들. 그 다음에 전체 전시 면적.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장 추이. 예, 이런 것도 보셔야 되겠죠. 어디서 봐요, 이거? 그 gp.5.kr에 들어가면 해당되는 전시를 클릭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유럽 쪽에서는 프랑크푸르트 독일 쪽 이쪽이 전시회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유럽에서는요. 원래 그 독일이라는 나라는요. 그 내수 거래할 때도 이 전시회를 많이 활용을 해요. 국제 전시회뿐만이 아니고. 예. 그다음에 홍콩 전시회, 그다음에 미국의 라스베가스, 그다음에 이쪽 아시아 쪽에서는 도쿄, 빅사이트라는 전시장이 있죠. 예, 우리나라 코엑스 같이. 우리나라 코엑스보다 뭐 훨씬 규모도 크고 많이 알려져 있죠. 예. 우리나라 코엑스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시간이 갈수록, 역사는 오래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외국인들이 오는 숫자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더라고요. 그죠? 예.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 이렇게 자주 가다 보니까, 무역협회 자주 가다 보니까, 저 코엑스 4층에 한국무역협회 무역 아카데미가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제 교사 지금 한 20년 넘었으니까, 강의하러 이제 가서 이제 전시회 있으면 가서 보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렇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산의 그 킨텍스는 서울에서 좀 너무 떨어져가지고 접근성이 좀 용이치가 않다.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전시 데이터, 그 다음에 참가객 수준 바이어, 그 다음에 일반 관람객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전시회 개최 국가. 개최 국가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도시도 중요해요. 그쵸?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전시회가 서울에서 있다 하는 거하고 부산이나 대구나 뭐 광주나 이건 좀 다르겠죠. 그쵸? 예, 많이 달라요. 네. 근데 독일 같은 데는 그 프랑크푸르트 이쪽이 전시회가 굉장히 전시장도 아주 규모가 크고 거기 가면 프랑크푸르트 그 전시장 앞에 가면 그게 있더라고요. 큰 그 시계 보셨나요? 보셨나요? 저만 봤나요? 저는 그 프랑크푸르트 전시회를 많이 나갔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그때 가서 놀란 게 그거예요. 뭐 좀 됐는데 아니 전차 비슷한 거, 트램 비슷한 거, 전차 비슷한 거 뭐 이런 걸 탔는데 돈 많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알아가지고 그냥 내는 거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이제 저기 지하철 타려면 표 검사하고 막 그랬거든요. 응. 야, 이거 이상하다. 진짜 이거 괜찮은 나라네. 국가에서, 국민을 믿네. 예. 근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안 냈다가 걸리면 죽어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거 아시죠? 우리나라도 지금 지하철 그렇게 하잖아요. 지하철 살짝 타다가 걸리면 죽어요. 검사 안 하지만. 그쵸? 그 다음에 전시회 개최 시기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언제냐,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음. 겨울엔 별로 하지 않아요. 겨울엔 별로 없고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품 출하 시기를 고려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들, 전 세계적인 경쟁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경쟁사뿐만이 아니고 외국의 경쟁사들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냐.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시에 나가서 바이에 나가는 게 주 목적, 메인이지만 그러나 그 품목에 대한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좋은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부스에 나와 있는 오가나이저들, 전시회 참가자들이 우리 제품을 경쟁 업체인데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화장품 대기업들이 외국 유명 브랜드 화장품들 다 수입하잖아요. 모르셨나요?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전번에 한 번은 저희가 이제 금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금역을 수출한 적이 있었는데, 몰드요. 이것도 이제 프랑크푸르트 전시회, 뭐 중국 전시회 이렇게 쭉 나갔는데, 나와서 보니까 경쟁업체죠. 몰드를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한테 왔더라고 와가지고, 혹시 이런 거 만들 수 있느냐. 해가지고 도면 같은 거 보여주면서 만들 수 있으면 수입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독일 쪽으로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3D로 이게 도면 같은 걸 보내오더라고요. 그때 프랑크푸르트 전시회였었는데요. 프랑크푸르트 가면 그 호텔 인터컨티넨탈 호텔 좋은 거 있죠. 일본 사람이 운영해요. 일본 사람이. 그 식사가 이렇게 동양식으로 아침에도 이렇게 뷔페 스타일로 나오는데 밥도 있고 그 일본 그 미소 된장국도 미소시루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오늘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하네요. 전시 얘기만 하면 기분 좋아서 그래. 전시 나가면 기분 좋잖아요. 전시 나가면 그쵸? 외국 그 문화도 이렇게 또 그다음에 외국의 어떤 모습들, 이국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 참 좋잖아요, 그죠? 그 나라 자연도 느껴볼 수 있고 물론 가서 일하는 게 첫 번째지만 그쵸? 릴렉스 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있긴 하더라라는 거예요. 독일 가면 맥주도 먹어보고요. 그 독일 족발 있잖아요. 그 뭐라 하몽이라고 그러나? 족발이요. 우리나라 족발 같은 거. 엄청 커요, 그죠? 근데 독일 사람들 그걸 다 먹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다 먹는 사람 별로 못 봤는데. 맥주에다가.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시는 시간은 아침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맨날 새벽에 하니까요. 그 다음에 전시 주최자의 개최 능력. 그래서 전시 주최자가 참관객 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마케팅을 하느냐. 미디어에다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팜플렛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막 나눠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디렉토리 책자 같은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인터뷰 같은 것도 이렇게 주선해주고, 그 다음에 리셉션,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주고 해서, 이렇게 네트워크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소외비용 같은 경우에요. 부스 임차료, 임차료라든지. 비싸죠. 우리나라 같으면 한 400만 원 하나요? 2박 3일, 3박 4일에. 일본 같으면 한 600만 원 정도?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한 2, 3년 이렇게 안 나왔으니까.
그 전엔 그랬어요. 그죠? 미국 같으면 한 7, 800 정도? 유럽도 한 7, 800?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장치비, 장치라는 건 그거죠. 부스를 예쁘게 데코레이션 하는 거예요. 부스 위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간판 같은 것도 달고, 예. 그 다음에 또 뭐, 기타 뭐 장치비는 아니지만은, 쇼케이스 같은 것도 갖다 놓고, 프론트 데스크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보면 그 책상, 그 의자, 뭐 이런 거, 뭐, 그 다음에 유리장, 뭐 이런 거, 그다음 팜플렛 케이스, 거치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운반비, 그 다음에 숙비기, 그 다음에 항공인, 뭐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전시회 나가면 보통 한 두세 명 나가잖아요. 그럼 출장비가 따지면 대략 한 1,500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도 그 부스 임차료 같은 것들은 정부에서 100% 지원해주는 전시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 사항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정부 지원 사항, 그러면 되게 그 마케팅 관련돼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의 명칭이 수출 바우처라는 사업이 가장 유명해요. 거기만 선정이 되면 여러분들이 전시회뿐만이 아니고 기타 여러 가지로도 여러 가지 마케팅 사업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다.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에 수출 바우처 이렇게 하시면은 한국무역협회나 코트라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아니면 뭐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나 아니면 뭐 여러 유관기관들에서 그 수출 바우처라는 명칭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많다. 그 다음에 전시회 부대 이벤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세미나라든지 뭐 공연 같은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번에 보니까 말레이시아인가 베트남 전시회 나왔을 때 보니까 한국 가수들 와가지고 공연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복작복작하니까 좀 이렇게 좀 막 소리도 크고 하니까 좀 방해도 되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뭐 와가지고 뭐 물건을 하나하나 살 것도 가능성은 별로 없고 바이어가 될 확률은 뭐 전혀 없는 거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게 복잡복잡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예.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